6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파트에선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짐승 짓인지 사람 짓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의문점도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동물 학대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입구 하단 철장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행위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플랜카드엔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참혹하게 죽은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이후에도 인근 상가 골목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마포구청에서 걸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학대 같은 게 좀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뭐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주민분이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가 그걸 제공을 했어요. 새끼 고양이 사체 관련 처음엔 끊어진 꼬리만 먼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9일인데 우연인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고양이 꼬리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들 밥 주는 자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사체 발견했었는데요. 그때 사체가 먼저 절단된 꼬리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꼬리는 저희가 밥 주는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놓여 있었고 그다음에 몸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왜 고양이 꼬리가 잘려져 있지 하며 주변을 살펴보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주차된 차량 밑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보이던 어미 고양이가 3개월 전쯤 낳은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2시간 있다가 찾았거든요. 그 몸은 다리가 절단돼 있고 그다음에 속 내장 파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신은 아예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 뼈까지 잘라 토막을 내놓고 내장 등 속을 다 후벼 판 듯한 참혹한 모습에 A씨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그 분노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저 어린 생명한테 고양이 새끼였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 혐오 범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정상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잔혹하게 해놔서 너무 끔찍했어요. 문제는 이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0월에도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재작년 8월엔 나흘 연속 하루 한 마리씩 새끼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알기로는 3년째 이렇게 새끼 고양이들 토막낸 사건들이 작년엔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범인은 밝혀지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 묻혔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약간 이렇게 수사를 하고 뭘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흐지부지 됐던 점 때문에 올해 또 이제 새끼철에 또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된 것만 3년 연속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마치 널어놓듯 유기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이게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범죄 양상이 좀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워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마포경찰서는 일단 전담팀을 꾸려 인근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주민이 보고서 꾸러기 거기 있고 그렇게 보니까는 차 밑에 고양이가 또 이렇게 있는 거 죽은 고양이 보고서 떨어져 있으니까 112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동물보호법. 요새는 뭐 반려동물이 많아가지고
의문점은 현장에 훼손된 사체만 있고 혈흔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죽은 장소와 발견된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토막낸 뒤 하반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잘린 사체들을 옮겨놨다는 건데 잘린 하반신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미가 갖다 물어놨나. 만약에 했으면은 막 피가 막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피가 없대. 그러게. 일각에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죽인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동물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태어난 직후도 아니고 몇 개월간 키운 새끼를 어미가 잔인하게 죽여 훼손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다 이빨도 나고 거의 2개월이 넘은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도망도 갈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그걸 영아살해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고양이를 향한 잔혹함이 그 대상이 사람으로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유영철의 경우도 개를 잔인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람 짓이라면 빨리 범인을 밝혀내고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빨리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7살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쏜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동물보호연대는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고양이를 지난해 7월 21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을 입고 머리에 무엇인가 박힌 상태로 2달을 돌아다니며 왼쪽 눈이 실명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혀 있던 것은 못이 아니라 3개의 날이 달려있는 브로드 헤드라는 화살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살촉은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등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다니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반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과 함께 동물 학대 논란과 관련한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 현행 동물보호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제 목을 매다는 등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된 건데요.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마포구 사건처럼 이렇게 보란 듯이 범죄가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처벌이 되게 약하고 또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경찰청 통계를 먼저 살펴보면 그 2015년부터 17년에 그 3년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한 동물 학대 범죄가 총 575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처벌된 거는 70건에 불과하고요. 그 70건 중에 68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그 다음에 2건은 이제 벌금형이 아니니까 징역형인데 둘 다 집행유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로 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일례로 실제로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제로 잔혹한 범죄 중에 알려져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에 그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던 리트리버 반려견이잖아요. 그 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서 탕제원에 넘겨서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키우던 그 이웃집의 식구인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개소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게 그 처벌이 경미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동물보호법 규정이 마련은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처벌이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이제 처벌이 약한 문제도 있고 또는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이제 주로 8조 1항이 문제가 되는데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인데 그럼 이러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었는데 반면에 이 개도살장에서의 이제 그런 도살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 이거 지금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렇게 개 도살장에서의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하거든요.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법원이 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좀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범죄가 일어난 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정말 실형으로까지 간 거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나요?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어쨌든 징역이 1년 더 상향되었고 벌금의 한도도 1,000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처벌이 어떤 법정형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원도 기존에는 대부분의 어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좀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해외는 우리보다 처벌의 어떤 수위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징역형의 어떤 그 최고형이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 같은 경우도 5억 원이 넘는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대단히 미국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5년형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정형 최고형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실형,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논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어떤 형량이 그렇게 낮다고는 보지 않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게
어쨌든 법정 최고형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이제 망원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단히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는데 처벌이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빨리 좀 양형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동물의 어떤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또는 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잔인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법률에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좀 도입을 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뭔가 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좀 강력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모에 의해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부도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입니다.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손님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자기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당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다 해도 동종 전과가 있고 모텔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40대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72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